소확행을 추구하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가수 임창정은 소확행이라는 노래에서 퇴근길에 편의점 4개에 만원인 캔맥주와 1+1 과자 2봉이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노래했다. 정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하지만 무엇을 가져야 또는 무엇을 해야 행복에 이를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여기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즐기는 순간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얻고자 했다. 그는 빵과 물만 있으면 신도 부럽지 않다면서 욕망을 최소화하고 삶을 단순화하는 쪽으로 행복에 이르고자 했다. 에피쿠로스는 왜 많이 가지는 쪽을 선택하지 않고 덜 갖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까? 에피쿠로스는 기대와 실제의 관계를 통해 행복의 공식을 만들었다. 행복이란 실제에서 기대를 나눈 값이다. 즉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에서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로 측정된다. 분모인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과 분자인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의 비율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뜻이다. 에피쿠로스의 행복 공식에 의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분모를 줄이거나 분자를 늘리거나 가지고 싶은 것을 줄이거나 실제 가진 것을 늘리거나. 사람들은 둘 중 어떤 방법을 선호할까? 우선 에피쿠로스는 분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는 무엇인가를 많이 갖기보다는 욕망을 최소화하여 기대치를 낮추는 전략을 선택했다. 아무래도 그 방향이 보다 손쉽다고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분모값 기대치를 줄이기보다는 분자값을 늘리는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현대인들은 욕망을 줄이기보다는 더 많이 갖기를 원한다. 왜 그런가? 주변에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한계를 정하지 않은 채 끝없는 욕망과 쾌락을 탐하도록 진화해왔다. 그런데 최근에는 반대 현상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바로 소확행을 추구하는 이들이 등장한 것이다.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을 말한다. 이 표현은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랑게란스 섬의 오후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하루키는 책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의 예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넣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기분. 말하자면 행복이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는 느끼는 작은 즐거움 속에 있다는 뜻이다.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별장을 구입한다거나 호화 크루즈선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등 크지만 성취가 불확실한 행복을 쫓기보다는 작지만 일상에서 성취하기 쉬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자는 주의다. 일종의 인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복을 가져다주는 대상이나 목표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것을 쉽게 이루어 보려는 취지라 하겠다. 한번 생각해보자.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크지만 불확실한 행복을 바라는 사람보다 행복에 이를 확률이 더 높을까? 그럴듯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그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물론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자는 소확행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대철학자 에피쿠로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누구나 쉽게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하는 말이지만 소확행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한다. 하지만 현실에는 작은 행복도 확실한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하건 또는 무엇을 가지건 간에 그것이 확실하게 행복을 준다는 보장도 없고 행복의 크기도 확신할 수 없다. 본디 행복은 무엇을 하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에서 당사자가 무엇을 느끼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함수라는 뜻이다. 동일한 체험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얻는 느낌이나 감정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쫓겨 허덕이는 사람이 하루키가 예로 들었던 사례처럼 갓 구운 빵을 느긋하게 손으로 찢어 먹으면서 그 순간을 즐길 수 있을까? 아무래도 현실적이지 않다. 출근 준비하느라 그러한 여유를 가질 겨를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하루키가 말한 소확행의 사례들은 따라하기만 하면 누구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루키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고 일상에 여유가 있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이다. 알다시피 무라카미 하루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엄청난 인쇄 수입을 자랑하는 부자다.
아마도 그는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또 매일 출근해야 하는 직업도 아니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을 것이다. 그렇게 여유가 넘치다 보니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행위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키처럼 살지 못한다. 대개는 경제적 문제로 고민이 많고 시간적 여유도 별로 없다. 매일 시간에 쫓기며 하루를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키처럼 따라 해도 행복감을 맛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소확행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상태가 아니다. 삶에서 여유가 넘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에 가깝다. 게다가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행복을 특정 순간으로 환원한다는 점이다. 진정한 행복이란 일시적인 감정이어서는 곤란하다. 기본적으로 행복한 감정이 지속되어야 한다. 일상의 대부분 시간을 불행하다고 느끼다가 특정 순간에 잠깐 행복감을 맛보았다고 해서 그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 잠깐의 행복과 긴 시간의 고통을 두고 행복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다. 대부분의 일상이 행복으로 채워져 있고 행복의 상태가 지속될 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소확행을 강조하고 그것이 마치 새로운 트렌드인 양 따라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소설가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대가 행복을 추구하는 한 그대는 언제까지나 행복해지지 못한다. 진짜로 행복한 사람은 살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는다. 그냥 삶을 즐길 뿐이다. 사실 행복은 관찰의 대상도 의식의 대상도 아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존 스튜어트 밀이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 순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된다. 누군가가 행복을 의식하고 있다면 그는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한 줄 의식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로 보자면 현대인들이 소확행을 강조하고 그것을 따라 하려는 경향은 어쩌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루키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을까? 프랑스 철학자 에밀 사르티에는 행복론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을 배우라고 조언했다. 이 말은 소확행의 취지와도 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삶에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안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평소 조금의 여유도 없이 바쁘게만 사는 사람은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낄 기회가 주어져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만다. 결국 소확행이란 평소 불행한 사람이 행복을 얻기 위한 방법론이 아니다. 오히려 이미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행복의 기회에 가깝다. 삶의 여유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소한 기회에도 아름다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평소 소확행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소확행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다. 평소 삶에서 여유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에 가깝다. 따라서 현재 삶에 여유가 없고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작정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은 그다지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맛보는 조그마한 행복이란 일시적인 만족이거나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정신승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진정으로 소확행을 경험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삶에서 여유를 갖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라야 삶에서 만나는 소소한 체험에서 행복의 감정을 맛볼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소확행이 아니다. 그냥 행복이다. 소확행이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문학이었습니다.